안녕하세요, 차플레이입니다. 보시고 싶으신 차량이 있으시면 아래 글을 보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적합한 차량이 있으면 영상으로 한번 남겨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올류 K7 LPG 차량 중에서 좋은 매물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검색은 수원 전체에서 검색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사고 여부와 주행거리 상관없이 올류 K7 LPG 차량을 검색을 해보면 수원에는 총 82대 정도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제일 저렴한 금액부터 확인을 해보면 금액대는 800만원대부터 1000만원대, 그리고 1100만원대, 1200만원대, 1300만원대, 그리고 2000만원 넘는 것까지 다양한 금액대에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저렴한 금액부터 확인을 해보면 840만원에 32만 킬로, 그리고 디럭스 모델에 등급이 제일 낮은 옵션이 없는 차량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00만원대와 1000만원대까지 보셔도 주행거리가 다 20만 킬로대가 넘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1100만원대, 그리고 1200만원대까지 보셔도 주행거리가 거의 20만 킬로 가까이 되거나 15만 킬로 이상대 주행거리가 상당히 많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0만 킬로 미만대를 많이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고장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0만 킬로 미만대를 추천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10만 킬로 미만대의 차량을 검색을 해보면 수원에는 총 42대 정도 차량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제일 저렴한 금액부터 확인을 해보면 금액대는 1589만원에 84,000km, 모델은 2016년 모델로 럭셔리 모델이 나와 있는데요. 사고여부터 확인을 해보면 83,000km에 렌트 이력은 있고요. 그리고 사고 여부에 양쪽 휀다 문짝 2개, 여러 군데 좀 교체 이력이 있네요. 그리고 올 유수나 이런 건 없고, 그리고 본넷 탈부착까지 특이사항에도 이런 이력까지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액대가 이제 1,500만원대, 이것도 금액대가 낮은 금액대는 아니시거든요. 근데 엔진 쪽으로 먹고 들어온 이제 골격 사고는 없지만 좀 여러 군데, 한두 군데 정도 나와 있는 거는 좀 추천을 해드리는데, 너무 여러 군데 나와 있는 거는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는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1639만원에 69,000km, 모델은 16년 11월에 17년 모델, 같은 럭셔리 모델이네요. 마찬가지로 사고부터 볼 건데요. 사고 내용 보시면 69,000km에 렌트력은 있고, 뒤엔다 이제 교체가 있네요. 지금 뒤엔다 같은 경우는 골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엄연히 따지면 사고로 들어가시거든요. 근데 앞쪽에 골격 쪽으로 다치는 흔적은 없기 때문에 기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지장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뒤엔다 쪽 골격 사고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금액대 저렴한 거 찾으시고 주행거리 많지 않은 거 찾으셨을 때는 사고 여부에 대한 감가율, 이렇게 금액을 정확히 알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부 상태도 한번 볼 건데요. 보통 K7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옵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기본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스마트키, 그리고 뒷좌석 열선 시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기본적인 옵션들은 많이 들어가 있어서 크게 옵션을 많이 올리지 않으셔도 혼자 타시고 하시는 데는 크게 불편한 점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사고가 다소 조금 이제 걸리긴 하는데 다른 차도 이제 금액대를 보면서 우선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85,000km에 이제 1649만원, 10만원 정도 차이신데요. 이 차량은 아마 사고가 없어서 이제 주행거리가 조금 더 많은데도 가격대가 이제 한 10만원 정도 더 올라오신 것 같거든요.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 사고 여부를 보시면 이제 85,000km에 렌트 이력은 있고요. 사고나 교체가 전혀 없네요. 그리고 오일 뉴스나 이런 거 내용 없으시고요. 점검자 특이사항에 특별한 내용은 없으시고요. 근데 재점검이라는 게 이거는 저도 처음 보네요. 만약에 보시려는 분이 있으면 한번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옵션은 같은 럭셔리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옵션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앞에 차는 이제 하이패스 룸밀러가 빠지긴 했는데 이 차량은 하이패스 룸밀러까지 장착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따졌을 때는 만약에 이제 뒤엔다 이제 교체 이런 것까지 크게 상관이 없다 하시면 주행거리 보시고 이제 69,000km짜리 사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사고도 싫으시다 하시면 제일 저렴한 금액대는 이제 85,000km에 1649만원, 이 차량이 사고 없는 차량 중에서는 제일 저렴하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95,000km, 연식은 이제 18년식으로 이제 짧아지긴 하시거든요. 금액대도 이제 1670만원대 해가지고 금액도 높은 편은 아니신데, 근데 좀 주행거리가 이제 거의 10만 킬로 가까이 돼가지고 조금 고민이 되긴 하네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사고만 없으시면 아직 5,000km 정도 이제 신차 보증은 내년 7월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한번 내용은 한번 볼게요.
사고부터 보시면 이제 94,000km 렌트 이력 있고요. 이것도 여기저기 뭐 교체한 게 많네요. 주행거리도 이제 거의 10만 km 가까이 타셨고, 뭐 교체 이력 여기저기 있으시고, 오일 유서 같은 건 없는데 또 조수석 휀다 탈차 여기저기 좀 많이 있네요. 뭐 이런 차들은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등급이 이제 좀 올라가시는데요. 16년 12월에 78,000km. 가격은 마찬가지로 1689만원, 1600만원대에 이제 나와 있는데, 이 단순이라고 써 있어서 사고부터 좀 볼게요. 등급은 올라가시는데, 이제 주행거리는 78,000km, 렌트력이 있고, 이건 사고차네요. 뒤엔다하고 이제 힐러 쪽 해가지고, 이제 옆쪽으로 이제 사고가 좀 크게 있는 차량이네요. 가격 차이가 크게 없는 이유가 사고 여부에 이제 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등급이 올라가셔도 이렇게 저렴하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차량도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또 이제 연식이 좀 올라가네요. 근데 주행거리 마찬가지로 좀 많이 올라가시고요. 사고나 교체는 없는데 색깔도 이제 쥐색 계열. 보통 검정보다 쥐색 계열이나 이런 게 희색 감가율이 있기 때문에 신차 보증은 남아있긴 한데 많이 남아있는 건 아니라서 금액 대비했을 때는 색깔이나 주행거리 봤을 때는 크게 메리트성은 없는 것 같거든요. 4,000km면 이제 신차 보증이 끝나시기 때문에 뭐 더 타실 거 생각하시면 크게 메리트성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1699만원 같은 금액에 72,000km. 색깔이 흰색으로 들어가네요. 사고부터 또 보실 건데요. 71,000km에 렌트력은 있고 사고나 교체 같은 거 전혀 없으시네요. 근데 이 차량도 이제 오일 유수가 또 있네요. 금액대가 이제 1600 거의 1700만원대 가까이 올라오시는데 오일 유수까지 수리하실 거 생각하시면 굳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700만원대까지 올라가시는데요. 1720에 75,000km 16년 모델의 럭셔리. 사고부터 보면 뭐 휀다 하나 교체 있고 오일 유수 같은 거 없고 뭐 경험자 특이사항도 없고요. 옵션 같은 거는 그냥 럭셔리 모델은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아까 보셨던 거하고 이제 금액 차이가 이제 한 70만원대 정도 올라가시는데 뭐 85,000km, 75,000km 연식 똑같으시고 뭐 사고 없고 금액을 10,000km 정도 차이시는데 금액을 계속 올려서 보실 필요성이 있을까? 연식이라도 좀 짧아지고 하면 뭔가 메리트가 있는데 이런 거는 금액을 좀 올리셔서 상태가 조금 더 나으시면 뭐 보실만 할 것 같은데요. 큰 메리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1749만원에 53,000km. 연식은 좋아지긴 하시네요. 색깔이 쥐색이라 조금 다소 아쉽긴 한데 사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차량도 53,000km에 역시 생각했던 것처럼 뒤쪽으로 이제 먹은 차네요. 양쪽 뒤엔다, 뒤에 백판넬, 뒤에 트렁크. 사고가 있어서 연식이 짧은데도 금액대가 싸게 나온 것 같네요. 그리고 좀 더 계속 밑으로 내려보시면 이제 17년 이상대로 올라오시거든요. 금액대는 거의 동일하게 나오시는데 75,000km. 연식은 18년 12월에 19년식. 같은 럭셔리 모델인데 뭐 금액대로 놓고 봤을 때는 뭐 나쁘진 않으신 것 같아서 한번 이것도 사고 내용부터 볼게요. 사고 내용 보시면 이제 75,000km에 렌트력 있고 이것도 뒤엔다까지 이제 사고가 있으시네요.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가격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같은 뭐 1750만원대 뭐 이렇게 차량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69,000km짜리랑 80,000km짜리 거의 금액은 뭐 9만원 정도 차이시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에 차량보다는 지금 아래 보시는 이제 1759만원짜리 차량이 뭐 주행거리도 더 짧으시고 연식도 좋으시기 때문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신차 보증도 아직 31,000km에 이제 내년 5월까지 신차 보증도 남아있기 때문에 위에 보실 바에는 아래를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거든요. 이거 내용 좀 한번 볼게요. 사고부터 마찬가지로 보실 건데요. 69,000km에 렌트 이력은 있고요. 휀다 하나 단순 교체는 있네요. 오일 유수나 이런 건 전혀 없으시고 점검자 특이사항에 후드 탈부착은 있긴 하시네요. 근데 뭐 지지 판넬까지 나간 건 아니시기 때문에 후드 탈부착 재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신차 보증 남아있는 거 감안했을 때 휀다나 이제 후드 탈부착이 있어도 엔진하고 미션 쪽에 만약에 결함이 있다 그러면 신차 보증 AS가 충분히 가능하시기 때문에 뭐 그런 메리트는 있을 것 같아요. 내부 상태는 뭐 럭셔리 모델이시라 마찬가지로 이제 내비게이션, 스마트키, 뒷좌석 열선 시트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으시네요. 근데 하이패스 룸밀러가 좀 빠진 건 아쉽긴 한데 뭐 가격 대비 했을 때는 주행거리 짧으시고 뭐 단순 교체는 있긴 하시지만 그래도 가격 대비했을 때는 보실 만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다 보면 앞전에 보셨던 차량하고 비교해 보시면 100만원대 정도 차이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신차 보증 남아있는 차량이 낫지 않을까. 같은 검정색에 주행거리도 더 짧아지기 때문에 앞전 차들은 굳이 보실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보시면 이 차량은 연식이 16년, 연식은 떨어지는데 금액대가 1759만원대까지 올라가시는 게 등급이 프레스티지 등급에 이제 등급이 올라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한번 살펴볼게요. 색깔이 검정색이 아니라서 좀 아쉽긴 한데 옵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앞에 보시면 안개등에 이제 4구 등이 들어가시거든요. 이런 부분도 하나씩 차이가 있으시고, 통풍 시트도 이제 조수석까지 다 들어가시고, 그리고 뒷좌석 커튼 같은 것도 다 들어가시고, 그리고 보시면 문 쪽에 메모 시트 같은 거 이런 것도 들어가시거든요. 근데 연식 대비했을 때는 조금 금액대 아까 검정색하고 비교하면 옵션으로는 좀 좋긴 하신데 주행거리 좀 늘어나고 연식이 떨어져서 그건 좀 아쉽긴 해요. 근데 이제 또 옵션을 좀 많이 찾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프레스티지 등급에서는 이 차량이 가장 저렴한 것 같거든요. 사고 내용 보시면 85,000km에 렌트력은 있고 사고나 교체는 없네요. 우울 유수 같은 거 전혀 없고, 점검자 특이사항도 특별한 거 없으시고요. 등급으로 봤을 때는 이제 2천만원 미만대 이제 1759만원짜리 해가지고 가장 금액대는 저렴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연식이 좀 다소 아쉽긴 하네요.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이제 다 럭셔리 등급이시거든요. 주행거리 많아지시고 앞에서 보셨던 차량보다 크게 이제 메리트성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계속 쭉 보셔도 1800만원대까지 지금 올라가셔도 연식이 더 짧아진다거나 주행거리가 더 짧아진다거나 그런 차들은 없기 때문에 굳이 지금 앞전에 보셨던 차, 신차 보증 남아있고 이제 휀다 본네트만 단순 교체 있어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보증도 끝나고 금액을 더 이렇게 올려서까지 보실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로 이제 더 볼 건데요. 지금 1800만원대까지 올라가시거든요. 이것도 단순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제 사고로 보셔야 되고, 이것도 17년 12월 49,000km. 금액은 이제 많이 차이가 계속 나기 시작하거든요. 주행거리는 짧아서 좀 마음에 들긴 하는데, 요거는 한번 주행거리 짧으니까 요거는 한번 볼게요. 내용. 사고부터 또 보실 건데요. 49,000km. 렌트력은 있고 교체나 사고 같은 건 없으시네요. 오일 유수 같은 거 전혀 없고 점검자 특이사항은 전혀 없고요. 같은 럭셔리라 옵션은 그냥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행거리가 짧아서 뭐 내부 상태나 이런 거는 상당히 깔끔한 것 같습니다. 색깔이 좀 쥐색이라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안개등도 4구로 다 들어가 있고, 쥐색 같은 경우도 그래도 판매가 꾸준히 잘 되는 차량이라서 사고 없고 금액이 조금 올라가서 좀 아쉽긴 한데, 앞에 보셨던 금액하고 차이를 놓고 보면 연식은 이게 더 좋으시거든요. 이제 4구 이제 빠지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휀다나 후드 같은 거 이제 교체한 거는 있어서 약간 그런 차이가 있으신데, 금액은 한 170, 160 정도 차이가 있으시거든요. 검정색의 차이랑 그리고 연식 이제 사고 없는 거 170 정도 차이인데 금액을 올려서 약간 주행거리 이렇게 짧은 거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색깔만 괜찮으시면 주행거리가 워낙 괜찮기 때문에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시면 주행거리들이 뭐 특별히 추천해드릴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그리고 연식은 16년 7만 km. 주행거리 연식 대비해서 괜찮은데 이제 썬루프 때문에, 근데 같은 럭셔리 등급이라 썬루프 하나 때문에 금액을 계속 올리기에는 굳이 이렇게 보실 필요성이 있나. 차라리 썬루프까지 들어가시면 좀 등급 높은 차에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네요. 그리고 16년식의 주행거리 2000대까지 올라가도 연식이 떨어지고 썬루프는 있어도, 근데 흰색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거는 한번 또 볼게요. 흰색에서 썬루프 있는 것 중에서는 이게 지금 최저가거든요. 모델은 16년, 연식이 조금 오래돼서 아쉽긴 한데 주행거리는 이제 한 6만 km 정도 타신 거고 렌트 이력은 있으시고 사고나 교체는 없네요. 그리고 오일 누수나 이런 거 특이사항 없고요. 그리고 성능 점검 특이사항도 뭐 특별한 건 없으시네요. 럭셔리 모델이시라 옵션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썬루프 하나만 더 추가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흰색 중에 이제 썬루프 있고 이제 이런 걸 찾으신 분이라면 금액으로 했을 때는 이제 색깔하고 이제 썬루프 있는 것 중에서는 잘 저렴하신 것 같아요. 주행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금액대가 2천까지 올라오는데 연식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건 색깔이나 썬루프 때문에 좀 비싸신 것 같아요. 뭐 이렇게만 꼭 찾으신 분이면 보실만한데 이게 아니시라면 굳이 보실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35,000km에 18년식 그리고 럭셔리 모델, 그것도 주행거리가 짧으니까 마찬가지로 사고부터 보실 건데요.
주행거리는 34,000km, 렌트력은 있고요. 교체나 사고 같은 거 전혀 없으시네요. 올 유수나 이런 거 전혀 없으시고, 근데 백판 부분 판금하고 트렁크 조정, 이 부분이 나중에 혹시 판매하실 때 이 부분은 나중에 사고로 감가가 되실 요인이 있습니다. 구매하실 때는 뭐 무사고로 이제 딜러들이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점검자 특이사항에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사고차로 판매하실 때는 감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량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44,000km에 2,099만원, 연식은 18년 모델의 럭셔리 모델, 그리고 이건 썬루프가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사고부터 먼저 보실 건데요. 지금 주행거리는 43,000km대에 렌트력은 있고요. 그리고 사고나 교체 같은 거 없으시고, 그리고 올 유수나 이런 것도 전혀 없으시고, 그리고 점검자 특이사항도 특별한 내용은 없으시네요. 옵션은 이제 럭셔리 모델이라 기본적인 옵션들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썬루프가 더 추가로 들어가 있어서 금액대가 2,099만원까지 측정이 된 것 같고요. 주행거리 짧으시고 신차 보증도 아직 내년 10월까지 남아있고 사고 없으셔가지고, 검정색의 썬루프 있고 이제 주행거리 좀 짧은 거 찾으실 때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등급이 프레스티지 등급으로 올라오시거든요. 16년에 5만 킬로. 등급이 프레스티지로 보신다고 하셔도 뭐 럭셔리급만 사셔도 메모리 시트라든지 이런 차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뭐 16년식을 사실 필요성이 있나? 저는 뭐 통풍 시트나 이런 거 찾으시고 흰색 찾으시고 그런 분이면 보실만 할 것 같은데, 근데 또 흰색에 썬루프가 없으면 또 밋밋하긴 하거든요. 근데 내용적으로는 옵션은 좀 좋게 들어갔네요. 이 차량은 차선 이탈하고 후측 방향까지 들어가 있어서 등급으로 했을 때는 좋은 것 같은데, 약간 금액대가 이제 2천만원대가 넘어가니까 그런 거는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옵션 같은 거를 또 이제 중점적으로 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고 없고 옵션 프레스티지 등급에서는 비싼 편은 아니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검정색의 럭셔리 모델이시네요. 주행거리는 23,000km, 많이 짧긴 하시네요. 그리고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 사고부터 또 마찬가지 볼 건데요. 23,000km대 렌트력은 있으신데 교체나 이런 거 없고 올 유수 같은 거 전혀 없고요. 점검자 특이사항도 전혀 없네요. 럭셔리 등급이랑 옵션은 동일하신데 썬루프 들어간다는 거. 근데 이 차량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주행거리 워낙 짧아서 내부 상태 상당히 깔끔할 거고요. 엔진 상태나 이런 것도 상당히 좋으실 거고요. 주행거리가 메리트가 되래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천만원대가 넘어도 좀 주행거리라든지 이제 썬루프 들어간 거,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메리트가 있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2017년식의 38,000km 럭셔리 등급의 이제 흰색이라서 금액대는 위에 차량하고 동일하게 나오시거든요. 근데 같은 럭셔리 모델에 썬루프 똑같이 있고 색깔이 흰색이냐 검정색이냐, 이 흰색 같은 경우가 제일 인기가 많긴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신 것처럼 금액이 동일하신 게 키로수도 조금 더 많이 타고 연식도 떨어지는데 금액이 똑같으신 게 이제 색상이 흰색 때문에 그러신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흰색을 찾으시는 분이면 주행거리가 38,000km, 짧아서 괜찮긴 한데 그래도 연식이 아까 검정색보다 1년 떨어져서 조금 요거 보실 때는 색깔 때문에 좀 금액대가 나간다는 점, 그거를 참고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안개등이나 이런 거는 사고로 바꾸긴 했네요. 사고 여부를 보시면 37,000km의 렌트 이력 있고 펜다나 단순 교체 있고요. 그리고 올 유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점검자 특이사항도 뭐 큰 건 없네요. 내부적으로 봤을 때 옵션 동일하시고 이제 썬루프 들어가 있고, 솔직히 흰색에 썬루프 들어가 있는 게 찾기가 어렵긴 해요. 그래서 아마 연식 1년 정도 떨어져도 이 정도 금액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들 보시면 이제 프레스 등급들 해서 등급이 이제 옵션이 올라가시거든요. 16년 62,000km, 그리고 이제 풀옵션이라고 하니까 한번 볼게요. 먼저 사고부터 보시면 61,000km 렌트력 있고, 이것도 뒤엔 다 골격 사고가 있네요. 금액대 2천만원대 넘어가니까 이런 거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8년식의 프레스 등급 색깔이 흰색이네요. 76,000km에 사고부터 보시면 75,000km 렌트력 있고 사고나 교체 없고, 이것도 올 유수가 있네요. 이런 것도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블레스가 이제 등급이 제일 높으신 등급이거든요. 옵션이 거의 이제 풀로 들어가신 건데 금액대는 이제 2,300만원대까지 올라가시고 주행거리는 76,000km, 17년 11월 등록된 차량이고, 한번 내용 좀 볼게요. 등급이 지금 제일 높으신 등급으로 노블레스급은 이 한 대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지금 안개등에 4구 들어가시고, 먼저 성능 기록부터
보시면 75,000km 렌트 이력은 있고요. 사고나 교체는 없네요. 오일 누수 같은 거 없고 점검자 특이사항도 없고요. 그리고 안개등 보시면 4구 들어가시고 내부 옵션 좀 볼게요. 지금 우선 내비 스마트 키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가시고 어라운드 뷰까지 들어가시네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 시트, 뒤에 파워 트렁크, 뒷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시고, 그리고 양쪽 통풍 시트 다 들어가시고요. 뒷좌석 커튼까지 들어가시고, 헤드 디스플레이어까지 들어가시고, 지금 사진상으로는 지금 차선 이탈하고 후측방이 지금 안 나와 있어서 확인이 안 되는데, 옵션이 없으면 사진을 안 찍어 놓거든요. 근데 실수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사진을 안 찍어 놓은 거 보니까 그 차선 이탈 방지하고 이제 후측방은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어라운드 뷰도 많이 찾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검정색에다가 이제 노블레스급 해가지고 옵션 좋은 거 찾으시는 분이면 뭐 보실만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8년 2월에 26,000km 2,350 금액은 아까 노블레스랑은 이제 30만원 정도 차이인데요. 이 프레스티지 등급이 노블레스보다는 한 단계 밑에 있는 등급인데 한번 내용 좀 살펴볼게요. 왜냐면 연식이 18년 모델에 주행거리가 워낙 짧아서 한번 내용 좀 볼게요. 마찬가지로 사고부터 볼 건데요. 주행거리 26,000km 주행거리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렌트력은 있으시고 사고나 교체 같은 거 없고 오일 누수 같은 거 없고 점검자 특이사항에 보시면 운전석 앞엔다 도장 이 부분은 뭐 큰 부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옵션을 한번 보시면 내부는 이제 스마트 키,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고 그리고 양쪽 통풍 시트, 뒤에 커튼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차량도 어라운드 뷰까지 들어가시네요. 그리고 차선 이탈이나 후측방 이것도 빠지긴 하셨네요. 뒷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시고 그럼 이렇게 따지면 지금 색깔이 조금 다소 쥐색 계열이라 좀 아쉽긴 한데 앞에서 보셨던 거랑 차이를 놓고 보면 지금 연식도 1년 정도 좋아지긴 한데 색깔이 이제 쥐색 요 계열도 괜찮다 하시면 지금 노블레스랑 차이가 약간 옵션 차이가 있긴 하거든요. 뭐 파워 트렁크라든지 뭐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한데 저는 솔직히 주행거리로 가고 싶긴 해요. 이 차량 같은 경우도 뭐 헤드 디스플레이어라든지 어라운드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파워 트렁크하고 뭐 약간의 차이신데 그것도 등급이 낮은 등급은 아니기 때문에 주행거리 이렇게 짧은 차가 뭐 내부 상태도 훨씬 깨끗하실 거고요. 엔진 상태나 이런 거 그런 것도 상당히 좋으시기 때문에 가격 차이를 놓고 봤을 때는 30만원 차이면 차라리 저는 이거를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19년식 4만 킬로인데 럭셔리 등급 썬루프가 들어갔긴 한데 그래도 이제 등급이 럭셔리 프레스티 등급하고는 이제 썬루프 하나가 더 추가로 들어간 건데 다른 옵션들 어라운드 뷰라든지 이런 헤드 디스플레이어 이런 것도 다 빠지고 굳이 럭셔리 등급으로 이렇게 사실 필요성이 있나. 밑에까지 보셔도 2,300만원대에서 요 두 개는 이제 주행거리가 짧긴 하시는데 네, 저는 솔직히 색깔이나 이런 거 아니시면 쥐색 계열 괜찮다고 하시면 이 노블레스는 파노라마 썬루프 이게 썬루프가 이게 없긴 해요. 이게 조금 썬루프 없고 그리고 색깔이 조금 다소 아쉬운 거 그거 빼고는 주행거리하고 다른 옵션들은 다 괜찮기 때문에 2,300만원대까지 하시면 그 중에서는 제가 이 차가 제일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금 럭셔리 등급 보통 앞부분들은 다 럭셔리 등급이었거든요. 2천만원 초반대 이렇게 보시면 이런 차량 주행거리 같은 거 좀 짧은 이런 차량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시면 2150에 5만 킬로짜리 흰색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등급이 프레스 등급으로 해가지고 어라운드뷰나 이런 거 빠지긴 하셨어요. 썬루프하고 어라운드뷰나 이런 거 빠지긴 하셨는데 지금 차선 이탈이나 후측방을 또 찾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메리트로 사실 거면 연식이 조금 떨어져서 다소 아쉽긴 하지만 후측방 경부하고 차선 이탈 봤을 때는 나쁘진 않으실 것 같고요. 주행거리 23,000km 연식 이제 신차 보증 많이 남아있고 옵션이 조금 다소 아쉽긴 하지만 주행거리하고 봤을 때 금액 대비했을 때는 이 차량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것도 이제 럭셔리 등급이긴 하지만 이제 양쪽 통풍 시트 다 들어가시고 썬루프까지 들어가고 주행거리가 짧은 거 그런 메리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어라운드 뷰라든지 차선 이탈이나 후측방은 빠지긴 하셨는데 어라운드 뷰하고 이제 헤드 디스플레이어 이런 옵션 그리고 양쪽 듀얼 통풍 시트 메모리 시트 등급에서 주행거리 상당히 짧은 차로 2,300만원대는 이런 차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올류 K7 LPG 차량에 대해서 한번 추천해 봐드렸는데요. 보신 차량 중에 관심 있는 차량이나 마음에 드는 차량이 있으시면 차량 번호로 해서 위에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